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가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개인 폰이죠? 개인 휴대전화. 네. 수사보고서가 경찰청에 이첩되던 날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3차례 통화한 사실 전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이 더 있었어. 그렇습니다. 더 나왔어 이번에. 주로 통화 대상들이 누구냐면 국가안보실, 정부 부처의 안보 관련 관계자 등 모두 5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8월 2일 네. 수사보고서가 경찰청에 이첩되고 회수된 날입니다. 예. 이 8월 2일에 초현실적이고 드라마틱한 이 장면들은 어떤 작가의 상상력도 뛰어넘는 대단한 규모였다. 아마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작년 8월 2일이 가장 비상사태에 가까운.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8월 2일에 무슨 전쟁 났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침 10시 반에 경북경찰청에서 예. 해체병 사건에 대한 이첩이 시작되고 얼마 후에 김계환 사령관이 비상입니다. 사건 이첩을 중단해라. 이렇게 박정훈 대령한테 전화했는데 박 대령은 안 갔어요. 그래서 수사관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사건 이첩이 끝나버립니다. 아, 이첩이 됐구나. 예. 그 11시 50분경에는 사건 이첩이 끝나. 이게 이 정권의 신경줄을 건드린 도화선이 된 거예요. 아,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뚜껑이 열리지 않았을까? 첫 번째 그 비상이 걸린 그 당사자는 대통령보다는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던 이종섭 당시 장관입니다. 네. 거기 박진희 군사보좌관 통화 내역을 보면 벌써부터 저 해병대 국방부 검찰단장하고 통화가 시작돼요. 이건 벌써부터 저 해병대가 이거 정면 도전하는 거냐, 항명하는 거냐, 이 분위기가 벌써 있었고 1초 후에 대통령 전화가 와. 대통령 전화가 옵니다. 네. 근데 요때는 전화가 한 44초 짧게 끝나는데 또 와. 이때는 14분 통화를. 14분. 와, 이때 진짜 화났겠다. 예. 이렇게 퍼댔으면 됐지. 또 와. 또 와. 또 와. 14분 통화하고. 예. 네, 12시 57분. 그러는 동안에 이 두 번째 전화 통화가 오고 나서 그 잠시 후에 해병대에서 또 급변 사태가 벌어져. 이때 박정원 대령을 김계환 사령관이 불러서 너는 지금부터 보직해임이다. 앞으로 힘들 거다. 맞습니다. 오전 중에 이게 벌써 12시 좀 넘어서 이게 후다다다다다. 이날 저녁에 박정훈 대령이 항명 수괴죄로 입건이 됩니다. 동시에 국방부 검찰단은 대책회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경북경찰청에 가서 사건을 회수하기로 합니다. 이 외에도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임종덕 안보실 차장, 그 외에도 해병대 거기 파견 나가 있는 대령 뭐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통신 라인에서 수시로 발견이 돼요. 네, 김태효도 있더라고요. 김태효, 이상민 장관도 있고. 경호처장도 나와요. 네. 8월 2일에 이 한순간은 이첩에서 박대령 이건까지가 전부 하루에 끝나버려요. 이게 초현실적이라는 상황. 이 정도 비상사태라면 그 사유가 뭐겠느냐. 더 이상 임성근 사단장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임성근 사단장은 7월 31일 날 이미 대통령이 경로에서 네. 이첩 보류 다 지시한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닌데 지시를 했는데도 그렇지. 말 안 들었다 이거지. 감히 내 말을 어기고 그렇지. 이첩을 했어? 그렇지. 여기에서 이제 격분 수준이 아니라 극대노 수준까지 갔다고 봐요. 네. 이날 바로 박정은 저 XX 저거 뭐냐 이거는 뭐 총칼로 위협한 건 아니니까 쿠데타는 아니지만 제일 센 게 뭐야? 집단 항명. 그게 바로 항명 수괴죄입니다. 예. 그때는 집단 항명 수기였습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10년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나마도 지난 30년간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제목입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아니 이게 네.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단 항명 수계가 말이 됩니까? 야. 아니 전쟁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이건 평상시잖아요. 지금 전쟁을 그렇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집단 항명 수계냐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그러니까 이때는 김계환 사령관도 거의 기절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말이 되냐고 저항까지 해. 네. 그러다 이틀 뒤에야 이제 무너지지만 무너져.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무너져. 근데 자기들이 한 그 사흘 전에 31일 날 지시가 부당하다는 건 생각을 안 아예 하고 생각을 못 해요. 지시 자체가 이행이 안 됐다는데 질풍노도와 같은 격분으로 그냥 안보실 공직기강 비서실 네. 전체가 다 그냥 무너진 거야 이게. 이 정도면 사실 진짜 이게 나라가 떠들썩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윤곽이 잡혀가잖아. 정황은 다 나왔는데 다 나왔잖아. 지금까지 공수처가 극히 일부의 휴대전화만 그 통신 기록을 갖다가 확보했는데 이 정도인데 네. 아직까지 조사 안 한 관련자들이 더 많은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 기록들 나오면은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대형 사건. 나 이거 제2의 윤필용 사건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 쿠데타 모의 사건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네. 그 사건에 비견되는 사건이다 이게. 네.
임성근이 사단장이야.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잖아. 네. 김계환은 해병대 사령관이야. 근데 이 사람들의 진짜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에 그런 사람들의 지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임성근 사단장의 태도를 보면 부하를 대하는 태도가 자기의 출세의 도구밖에 안 돼요. 진짜 그렇게 보여. 너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박정훈 대령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자기의 해병 그 전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억울한 죽음 밝혀내겠다고 박정훈 대령은 그렇게 권력과 싸우고 있는데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대체. 네. 통상 이런 정도면은 대통령은 자기 지시가 이행 안 했다고 격분을 한 모양인데 대체적이고 정상적 상황을 가정하자면은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보고해. 누가 책임자인지 보고해. 원래 이 정도가 가장 정상적이고 이것도 센 거예요. 네. 그런데 잡아천어까지 간 거예요. 잡아천어까지. 대통령이 무슨 법과 시스템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신이 도전받거나 훼손됐다고 그것도 사실 잘못 알은 거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노니까 안보 라인에 공직 라인까지 다 동원되는 이거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형 정부에서나 상상했던 어떤 폭정의 그 단면이지 어떻게 이 8월 2일 하루에 이런 게 가능한 이 광란의 시간 이 광기의 순간들을 민주공화국에서 어떻게 상상을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못하는 거죠. 예. 그 도청 방지용 비화폰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바로 제공됩니다. 그런데 그 비화폰도 안 썼어. 그리고 업무용 폰이 또 지급이 됩니다. 네. 업무용 편도 안 썼어. 개인이 취임 전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썼다는 건. 근데 심지어 그 휴대전화 번호가 네. 전 국민에게 노출된 일이 있었어. 저게 입당 원서인데 네. 저기에 우리가 불러 처리를 한 거야. 개불쇼가. 네. 저기에 전화번호가 노출이 됐다는 게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더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번호는 기자들도 알고 일반인들 중에 아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적들도 알 거 아니야, 심지어. 그럼요. 그러면 이 핸드폰은 이 보안에 매우 취약한 거거든. 밥입니다. 밥이죠. 예. 강대국이 운영하는 통신 감청 위성이란 게 있다고. 예컨대 미국은 에슐론이라 그래. 그런데 이 감청 위성들은 어떻게 감청을 하냐 하면은 네트워크를 무작위로 감청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음성에는 저마다 독특한 음성의 특성이 있어. 네. 이걸 손의 지문처럼 음문이라 그래. 그 음성 대역폭의 주파수를 음파를 찾아내는 거야, 위성이. 어디선가 윤 대통령이 국제전화로 일본 폰으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했다가 하면 윤 대통령의 독특한 음파를 탐지한다고. 그걸 중간에서 인터셉하는 개념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이걸 다 찾아냅니다. 바로. 우리 대통령실 도청당하고 한번 난리 났었잖아. 맞아요. 난리 났었죠. 그러면은 이거를 신경 써도 더 써야 되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솔직히 내 휴대전화도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조마조마 안 돼. 예. 이거는 뭐 기자들이고 뭐고 다 한다는 거야. 이날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 뭐 예. 정부의 안보 관련자 다 전화했다는 건데. 한 5명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일반 폰으로 했다 그러면 다 거덜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할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의 진상은 우리가 CIA에 물어봐야 되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지. 대통령의 그 사적폰 사용이 가장 먼저 이슈가 됐었던 게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때예요. 그 장시호가 정말 이 그림 같은 기억력으로 갑자기 문득 박근혜 이 핸드폰 4자릿수를 기억해내서 한동훈이 설명하는 건데 갑자기 박근혜의 이 사적폰 4자릿수를 기억해내서 최소한 통화 내역에서 박근혜의 사적폰을 찾았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사적으로 최순실과 통화하는 사적폰을 가지고 난리쳐게 만든 게 윤석열이에요. 또! 네, 수사팀장이니까. 그래 놓고 이제 자기는 마음 놓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찬가지인데 박근혜도 최서원하고 통화를 사적폰 쓴 게 공용폰을 써버리면요, 나중에 다 반납해야 돼가지고 실제로 대통령 기록물을 다 남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녹취 같은 것도 다 공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기록 박근혜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사적폰 쓴다는 얘기는 기록물에 안 남기려고 그러는 거죠. 아, 그게 맞군요. 왜냐면 이게 뭐 비하기든 뭐든 기록도 남고 그 다음에 정상간의 통화나 이런 거는 전부 기록에 남겨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 기록물로. 그러니까 개인 사적인 전화를 했다는 건 그걸 기록에 안 남기려는 의도가 있는. 근데 그게 도청된다는 거 왜 생각을 못 하냐고. 그거 다 교육받아. 대통령 되면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도청될 수 있으니까 이 비하기 쓰셔야 되고 공용폰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은 오늘 이번에 윤석열 이종섭 관련 이 통화 내용을 뭐 중국이나 뭐 미국, 북한, 일본이 도청했다 그러면요. 네. 협박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은. 아, 협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도청하는 거거든요. 뭐 잡혀 있는 거 아니야, 일본에?
아니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왜 정상간의 통화를 녹취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도청해가지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거. 아이고 만약에 우리 이거 다 일어난 일이야. 우리 과거에 일어난 걸 이제서 알아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기시다랑 정상회담 때 기시다가 박정훈 대령 잘 있어 보니까 내가 입 열면 나가리다. 아니 그럴 수 있다는 아니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야? CIA 같은 경우는 정상을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그냥 스피커로 틀어준대요. 개인하고 대화하는 거.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아니, 실제로 만약에 일본이 윤석열 협박해가지고 야 독도 내나 이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 이게 여기서 보안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권력기관을 활용한 게 아니야. 그냥 임성근 하나 처벌하지 말라는 거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란 말이야. 시작은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더 하겠어.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할 일이 또 얼마나 많겠어. 그러면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다 동원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게 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내가 보니까 대충 한 10수명 안보실장, 국방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장관, 국방차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장 여기 입을 다 맞춰놨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명만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뜨립니다. 전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 위증, 증거인멸 이걸 다 맞춰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 무서워서 아니면 자기가 다칠까 봐 이러면서 살 길을 찾으니 이게 전체가 이렇게 해서 거짓의 공동체를 형성해내는데 여기서 앞으로 어떤 공정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걸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답이 없는데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론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표단석이 더욱더 절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 또 참석을 했거든요.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뭘 잊어?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도리도리가 이 심해졌네. 나라를 발전시키는 빨라졌어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나라를 지키고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아니야? 그러면? 뼈 빠지게 뛰시겠다고 그러는데 뼈를 발라버리고 싶습니다. 진짜 분노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해병님. 너무 해병님. 분노를 이해를 해야 돼. 네네네. 뭐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네. 말씀 주신 것 중에 네. 22대 이제 특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똑같이 국민의힘은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겠죠.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그렇겠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는 국정조사를 최우선적으로 해달라라고 민주당과 또 국회의장님께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국정조사. 네, 국정조사를 하면은 그렇죠. 임성근을 불러다 놓고 김계환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국회의원들이 직접 따져 물으시거든요. 생중계가 돼요. 네. 그러면 그들의 균열이 더 쫙 가버릴 겁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좋은 전략입니까? 네. 그럼 국정조사로 또 한 번의 여론 환기를 시키고 네. 그 힘으로 특검을 특검으로 가야죠. 가면 되겠군요. 맞습니다.